유채색 편은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이제 무채색 편을 보실 텐데, 물론 무채색 쪽도 많이 다뤄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유채색보다는 조금은 덜한 느낌이, 수업을 해보면 조금 덜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세세하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땐 무채색이 유채색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큰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50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채색 50, 유채색 50. 근데 이 유채색 안에서 또 다양하게 또 나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갈색, 이런 식으로 또 나뉘면 무채색은 그냥 단독으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50%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채색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다루지 않고 이 부분의 컬러를 고민하지 않으면 50%의 어떤 느낌 부분에서 조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올 유채색이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물 안에 유채색과 무채색이 또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손목시계. 시계는 이제 시계 알이 있고, 또는 안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계 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목시계이다 보니까 이제 가죽끈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 유채색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사물이긴 하지만 그 안에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무채색이라고 해서 그냥 단어만 봤을 때 무채색 이렇게 보면은 색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무채색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고채도는 아니지만 어떤 중저채도 또는 주변색을 끼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채색도 제가 이런 물감들은 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무채색 쪽에서는 이제 밝은 무채색이 있고 어두운 무채색이 있고 1번, 5번. 처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 무채색에서 어둠부터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뉴트럴 틴트, 아이보리 이 정도를 이제 반반 섞어서 예전에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그냥 딱 피치를 올리죠. 그래서 요거를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피치 같은 경우에 약간 진짜 카키 느낌, 진짜 어두운 카키 느낌이 살짝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뉴트럴 틴트하고 아이보리를 섞었을 때 풀려 나오는 느낌하고 달라요. 약간 카키 느낌이 살짝 들어요. 색블랙을 치고 우리는 이제 이걸 풀잖아요. 그럴 경우에 약간 카키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 블랙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채색 쪽에서 어두운 쪽, 무채색에서 어두운 쪽에서 좀 나만의 개꿀 물감은 저는 이제 섀도우 바이올렛과 섀도우 그린 쪽이 있다고 봐요. 이거죠. 근데 이제 무채색에서도 저는 색을 좀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새카만 블랙, 까만 블랙 또는 그냥 회색 그레이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도 색을 조금씩 첨가시키는 걸 좋아해 주기 때문에, 저는 피치에다가 색을 풀려 나오는 쪽에서, 색이 조금 빠져나오는 쪽에서 색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섀도우 바이올렛을 섞느냐 섀도우 그린을 섞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때그때 좀 느낌을 다르게 잡는 것 같아요. 이게 꿀팁이에요. 개꿀 물감이에요, 진짜. 어두움 쪽에서 이게 처음에 치면 4.5기 때문에 색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보이느냐,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초록이 같이 올라오네요. 올라오죠. 그래서 섀도우 그린을 저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아까 무채색 얘기를 했지만, 유채색에서도 저는 그린 계열에서 어두운 계열색 블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리디안을 쓰잖아요. 비리디안 말고 비리디안에다가 섀도우 그린을 섞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나온단 말이죠. 섀도우 바이올렛은 무채색에서 색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그냥 오리지널 세바 색감이에요. 뉴트럴 틴트 느낌이 조금 들죠. 네. 그래서 이 단독으로는 안 쓰고요. 섀도우 바이올렛과 섀도우 그린을 저는 섞어요. 피치도 섞고 그냥 막 비벼 써요. 오, 예쁘네요. 이쁘죠? 이 색깔이 고급스럽고 이뻐요. 딱 이거는 단독으로 쓴 거거든요. 이건 비벼 쓴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요즘 무채색에서도 약간 파란색 금속 질감 쪽으로 갔을 때 터콰이즈 블루. 터콰이즈 블루 터키라고 그러는데 이거 대박이에요. 피치에다가 섞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진짜 개꿀이에요. 이건 진짜 개꿀.
주한쌤만, 아니, 오쌤만의 꿀팁. 진짜 이뻐요. 그 무채색으로 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질감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질감 또는 이제 금속 질감, 유리 질감, 투명 질감은 전부 다 저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론 무조건 피치를 유지하고 여기 유지하고 약간 섀도우 바이올렛 느낌을 쓰느냐 아니면 섀도우 그린 쪽으로 가느냐 터코라이즈를 좀 쓰느냐에 따라서 한 색 위주로 많이 끌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리든 차갑고 그 다음에 금속도 차갑잖아요. 조금 더 색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무채색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채색 안에서도 색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런 물감을 쓴다라는 거죠. 이제 화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저도 이제 매트 화이트 전에는 시난이나 알파카 화이트를 썼는데 매트 화이트를 딱 접하는 순간 아 이거다. 이게 잘 덮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화이트 찍을 때 밑에 발려진 흰 종이에다 찍진 않잖아요 우리가. 흰 종이 위에 화이트를 찍진 않거든요.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블랙이든 그 위에 물감 위에 찍었을 때 이게 얼마만큼 얘를 덮어치느냐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매트 화이트가 점성이나 어떤 화이트의 어떤 두께가 은폐력이라고 여기 써있네요. 은폐력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블랙 쪽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블랙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계열색 어둠,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생블랙 이렇게 3단계로 나눠요. 생블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 그리는 작업에서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어두운 건 없거든요. 이때 이제 주의사항은 생블랙을 이렇게 찍 바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찍 바르면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밝은 톤에서 중간 톤, 계열색 어둠까지 이 쌓아 올라왔던 톤을 얘가 찍 잘못해서 발라버리면 다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너무 많이 넓게 쓰면 그림이 까매져요. 연탄처럼. 그래서 이거를 저는 아이들한테 톡톡 찍어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날려서 쓰라게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바르지 말고 툭툭 쳐라. 그냥 붓발로 날리는 거죠. 어둠을 잡히는 시작점에 붓을 치고 대서 날려서 그리게 해요. 그럼 여기는 강조가 되고 날리면 어떻게 돼요? 생략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게. 근데 이거를 찍 바르면 톤이 일정하게 나와서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려 나가야 되는데 섞여 나가야 되는데 자국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찍찍 바르지 마라. 그냥 찍찍 긋는 거거든요. 끝이 생략돼야 되는데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터치로 날려버리면 굳이 안 풀어도 지가 알아서 털려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시켜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패스 그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하네요. 이게 여기 써 있네요. 무채색의 영원한 친구. 패스 물감 48색에 들어있죠. 패스 그레이. 질감으로 따지면, 물성으로 따지면 종이 질감, 플라스틱 질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금속 질감, 유리 질감에 두루두루 다 써요. 패스 물감은. 근데 이제 패스 물감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본 물체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까지 있을 때 이 중간 톤이 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강하게 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패스의 중간 톤 면적을 넓게 잡으면 이제 회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쌤 같은 경우에 좀 패스를 어떤 식으로 조금 운영을 하나요? 패스 그레이 말씀. 네, 패스 그레이. 저는 패스 그레이를 단독으로 쓰면 아까 오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색이 돼가지고 화이트를 섞어서 같이 좀 밝게 쓰는 편입니다. 그 어둠에 착 붙여서 짧게 그라데이션 해서. 굉장히 좋은 물감이긴 하지만 면적 계산을 이것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그레이 물감도 있는데 왜 굳이 패스 그레이를 쓰시나요? 물론 이제 블랙에다 화이트를 섞어서 회색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회색의 느낌이 이 패스사에서 나온 이 순수 이 패스 물감하고 색감이 다르죠. 이 물감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깔끔한 느낌 그냥. 그래서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이 물감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물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는 이제 패스 물감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이 오늘 촬영에서 제일 중요한 이 데이비스예요. 제 그림에서 모든 유채색과 무채색의 모든 양지와 음지의 주제, 중경, 원경, 앞백, 뒷백의 모든 부분에서 최종 병기, 최종 비밀 병기, 가장 개꿀 데이비스예요.
혹시 오늘 깔맞춤 하신 거?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패스 물감은 진짜 쨍해요. 말 그대로 빨간색 쨍한 맛 이런 느낌. 무채색에서 가장 쨍한. 근데 이제 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엔 가라앉아요. 보이시죠?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약간 쨍한 맛을 죽일 때 굉장히 효과적인 물감이죠. 패스 물감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맑죠? 되게 맑고 깨끗해요. 선명하고 맑고 깨끗한 느낌? 저희 피부 같네요. 근데 얘는 뭔가 조금 오늘 날씨처럼 약간 우중충한 느낌. 뭔가 내려앉죠. 이게 나름의 어떤 고급진 맛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그레이 덩어리, 똑같은 물채색 덩어리 안에서 밝은 면은 패스, 그 다음에 어두운 또는 반사광 쪽은 데이비스를 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무채색 쪽에서 굉장히 개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감을 저는 이제 무채색뿐만 아니라 유채색에서도 써요. 이게 무채색에서 어떻게 쓰냐, 빨간색 같은 경우에 순광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이비스는 순광에서는 안 써요. 다 음지, 어둠에서 쓴다는 얘기죠. 또는 주제 쨍한 쪽이 아니라 다 뒤로 물러나는 쪽에서 쓰는 거예요. 브라이트 레드네요. 그러면 이 데이비스를 어디에 쓰냐? 이쪽 구간에 쓰진 않아요. 이쪽 구간에 쓴다는 거죠. 여기가 어두운 구간으로 가정을 하고, 이쪽 어떤 색감이 섞여도 다 이뻐요. 데이비스는 파란색이 섞이든 빨간색이 섞이든 녹색이 섞이든 다 괜찮아요. 이거 너무 꿀템인데 알려주셔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오, 대인배시네요. 문제는 연습이 안 되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요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데이비스예요. 제 그림의 주제부의 어둠, 주제부의 그림자, 또는 중경, 원경의 어떤 쭉 빠지는 낙차, 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쭉 빠지는 낙차들은 다 데이비스를 섞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빼서 데이비스 부분하고 간색 부분을 촬영을 할 텐데, 콘텐츠를 찍을 텐데, 저는 이 데이비스를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무채색에서는 순광 쪽에서는 패스, 약간 뒤로 빠지거나 채도를 죽이거나 또는 음지 쪽을 처리할 때는 데이비스를 써라. 그리고 무채색뿐만 아니라 유채색에서도 이 데이비스를 섞었을 때 진짜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조색해서 써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한나쌤은 좀 데이비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뒤로 물러나는 쪽에 데이비스를 오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쓰고 있는데 진짜 확실히 고급지고 안 쓰는 거랑 공간감이 확실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림을 평가할 때 또는 가르칠 때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강함은 쨍한 맛, 그 다음에 5번을 힘을 밀고 들어가는 맛. 근데 부드러움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주제부가 아니라 앞백, 뒷백이나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공간에 부드러우려면 뭔가 쨍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색감들이 뭔가 잔잔하게 약간 안개 낀 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안개가 심하게 끼면 안 되지만 뭔가 은은하게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싹 보이는 그런 날씨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중경과 원경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패스 말고 데이비스를 섞으면 그 느낌이 나요. 이게 굉장히 개꿀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양지는 패스, 음지는 데이비스, 이렇게 정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데이비스 같은 경우엔 주색은 없어요. 전 단독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국수 같은 걸 만들 때, 라면이나 칼국수, 면 종류를 만들 때 주된 재료는 밀가루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를, 칼국수를 좀 짭조름하게 만들고 싶으면 소금을 섞으면 되고, 좀 달달한 칼국수는 없죠. 좀 달달하게 만들고 싶으면 설탕을 조금 섞으면 되듯이, 뭔가 빨간 맛을 주제부에서 중경, 원경으로 뺄 때 맛을 좀 더 조율하고 싶다, 거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내고 싶다, 데이비스 섞어보세요. 또는 무채색에서도 1번 덩어리든 5번 덩어리든 금속이든 유리든 종이든 뭔가 주제부를 쨍하게 그려놓고 뭔가 분위기를 내보고 싶다,
소금처럼 설탕처럼 그러면 데이비스를 섞어라. 오늘 전체적으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갯골 물감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는 무채색 쪽에서 나온 이 데이비스긴 해요. 무채색 쪽에서. 하지만 이게 무채색뿐만 아니라 유채색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48색, 32색 모든 색을 다 지금 다뤄보진 않았지만 주제부 또는 강조하는 부분에 쓰는 물감들, 그 다음에 생략하는 후퇴되는 부분에 쓰는 물감들, 유채색과 무채색을 기준으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얘기했을 때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한나쌤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쁘니?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바쁘니? 시간 좀 내줘. 이거 좀 잠깐 보고 가자. 좋은 거, 재밌는 거 많이 있어. 오케이? 고!